안녕하십니까, 허일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한 풍수적인 분석을 좀 해드리고,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또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사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 전쟁 때 제가 타로를 한번 봐드렸었거든요. 근데 뭐 완벽하게 맞은 건 아니지만 얼추 맞았어요. 얼추. 어떻게 제가 했냐면, 지금 영상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러시아가 완전히 이딴 만한 나라잖아요. 네?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안 되니까 얘는 뭐 완전히 다 박살나고, 얘는 이제 세계대전 일으킨다, 뭐 이렇게 다 봤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타로를 딱 보고는 어떻게 했냐면, 하다 말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다 말겠는데 뭐 이렇게 했어요. 하다 만 거는 아니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예, 하다 만 거는 아니지만 흐지부지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그랬어요. 흐지부지 하다가 말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흐지부지 한 거는 맞았어요. 예, 하다 만 거랑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예, 비슷하게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역시 한번 타로를 볼 텐데요. 제가 보는 타로는 그 일반적인 그런 배워서 푸는 타로와는 좀 틀립니다. 저도 물론 타로 책을 보긴 했는데, 그걸로 뭐 이렇게 교과서처럼 요건 요거니까 요건 요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직감으로 내가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느낌대로 그냥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술의 세계도 학교가 전부가 아니듯이 영적인 세계도 이게 책 보고 이거는 기본적인 거지, 그걸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풍수적인 관점으로 풀이를 하고 싶은데요. 아직까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이 풍수적인 해석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역학적인 해석을 한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역학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풀이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우크라이나가 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우크라이나잖아요. 우크라이나. 여기가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기 정확히 북쪽이더라고요. 이쪽에. 우크라이나가 여기. 그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이 옆에는 유럽입니다. 여기는 유럽이에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러시아고, 여기가 중앙아시아, 이렇게 돼 있죠. 지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항공풍수에 의하면 2024년부터 불의 시대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불의 시대가 다가와서, 이때는 남쪽에 물이 있으면 흉이고 북쪽에 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2024년에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2024년 그 전부터 서서히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미 뭐 홍콩이 망하고, 홍콩이 지금 이렇게 이쪽인데 밑에 물이 있잖아요. 여기 홍콩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흉한 지역이 됐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지금 다 풍수 전문가들이 이렇게 풀이를 한 거예요.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왜 그런 건데 말을 하는데, 이게 맞다고 치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유럽은 오행상으로 금의 나라예요. 금의 나라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이제 화의 나라, 화겠죠, 여기가. 저기 화. 근데 이 금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딱 잘라서 어디가 금이고 어디가,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대충 봤을 때,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냥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기 태평양이 있잖아요. 태평양이 수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수. 태평양을. 물이 가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야. 거기서 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게 한국과 일본이 됩니다. 한국과 일본이 여기서 목의 나라가 된 거예요. 목의 나라.
수생목, 목생화, 그다음 화가 되겠죠. 화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밑에는 인도 이런 데가 화의 나라입니다. 그 인도의 모양을 보면은 굉장히 웃기게 생겼어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긴 것도 화형이야. 이 불이라는 건 역삼각형을 의미를 해요. 모형상에서. 이걸 화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 그럼 화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화형. 목형도 마찬가지예요. 목형이나 화형 이걸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봐요. 그런데 목은 이제 화가 이렇게 본다면 목은 이거보다는 좀 이제 길다란 형성으로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목은 이제 치솟는 성향이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이거에 조금 가깝다.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보는데 일본을 보면 일본이 지금 기린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일본이 간목의 나라고 한국이 을목의 나라가 됩니다. 왜냐? 지금 그 풍수 전문가들은 다 한국을 간목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한국의 뭐 주역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막 한국의 간목의 나라다. 일본은 을목의 나라다 이렇게 보는데 제 의견은 틀려요. 수생목, 그러니까 목이가 갑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을목이 오니까 한국의 을목의 나라예요. 그러면 생긴 것도 봐요. 이거는 일본은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갑의 형상이고요. 한국은 어떻게 해서 갈지자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을의 형상이지. 생긴 것도 을목처럼 생겼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인도는 이렇게 거꾸로, 아프리카도 거꾸로 이렇게 화형으로 생겼어요. 화형으로 생겼어요. 희한하죠. 그러면은 목이 왔죠. 그 다음에 화가 밑으로 내려갔죠. 그럼 토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이 아닌가. 이름도 이게 중화민국에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토기 때문에 이게 중국이 자기도 모르게 중화민국이 된 거예요. 자기가 세계 중심이다 이렇게 보죠. 중국인들은. 그럼 얼굴이 생긴 거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둥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찐빵까지 이렇게 생긴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생겼고 코도 땡그라고 좀 이렇게 생기고 좀 이렇게 생긴 사람이 많습니다. 눈도 땡그래요. 보면 중국 사람들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토가 이제 중국이잖아요. 여기가 뭐 화생, 토생, 금으로 넘어가지 금. 금은 이제 서쪽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서쪽이니까 중국 다음에 옆 나라가 뭐 중앙아시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금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유럽으로 가면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 뭐 이런 나라가 이제 금의 나라가 되고 이 바로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여기보다 어쩌면은 이게 금이 더 강해질지도 모르죠.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가 더 금이 강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가 금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 이 우크라이나가 뭡니까? 전 세계 곡물 창고였습니다. 전 세계의 곡물이 다 여기서 재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 나서 곡물 가격이 치솟았잖아요. 이 금이라는 거는요, 결실을 얘기하고요, 곡물을 얘기합니다. 가을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금의 나라이기 때문에 곡물, 결실, 그런 것들을, 곡물을 담당을 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전쟁이 터졌느냐? 지금 화의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화가 뭐를 극한가? 금을 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극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제일 먼저 이게 화원으로 돌아서면서 우크라이나가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됐고요.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 지금 불바다가 됐죠. 한여름에 지금. 기온이 뭐 40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여기. 유럽도 말하자면은 불의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전쟁은 안 났지만 그런 공격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끝잖아요. 금생수, 수는 어디냐? 수는 위겠죠. 이제 이쪽으로 추운 나라들이 수가 몽골이나 이쪽이 되겠죠. 아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유럽이면 더 진행을 하면 여기 바로 이제 아메리카가 대륙이 나옵니다.
여기도 금이에요. 네. 그 다음에 태평양이라고 이제 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금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넓고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역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목은 좀 작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 수평으로 보면은, 우리 이제 한국의 그 서울이 금에 해당해요. 네, 서울. 동경, 파리. 그래서 대부분의 수도는 이 금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왜냐, 금이라는 거는 결실을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모아주는 걸 풍요, 네.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대부분의 수도들이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워싱턴 DC인지 뭐 하여튼 수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불의 시대에 들어가면은 지금 미국도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지금 추락을 하고 있죠. 엄청난 추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화음이 바로 다가왔는데 20년 동안 간다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잖아요. 재성이 공망입니다. 네. 대통령이 재성 공망이면 재산을 다 말아먹게 되죠. 네. 지금 뭐 경제가 휘청이고 난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다시 재선된다? 트럼프도 재선 공망입니다. 얘네 둘이 막 그냥 이렇게 하는데 누가 되든 마찬가지예요. 네. 재선 공망이가 앞으로도 아마 대통령들이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고 나라가 폭삭 가라앉을 위험이 있어요. 그냥 불의 시대이기 때문에 또 어떻습니까? 화산, 네? 뭐 아일랜드인가 거기서 화산 터졌나? 하여튼 계속 뭐 계속 터지죠. 네.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스라엘은 보니까 우크라이나 여기에 바로 이렇게 밑이기는 하지만 이걸 금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금의 지역은 금과 화의 중간 지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것도 보면은 이거 정확히 같은 이 경도인가요? 경도상에 있다는 걸 보면은 의미심장하죠. 이것도 이 북쪽이니까 금의 성향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럼 사람들이 지금 정치계로는 미국이 지금 개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걸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예. 미국이 개입하면은 이제 중동 전쟁으로 이제 번지게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쨌든 반격을 지금 해가지고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예. 한번 먼저 선제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공격 한번 맞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동 전쟁으로 확전이 될 수가 있겠죠. 예. 만약에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을 등에 업고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공격을 당했다는 거는 금이 공격을 당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선에서는. 그러면 만약 미국이 개입해서 중동 전쟁으로 번진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와 금의 대결이죠. 그러면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인지는 불 보듯이 훤히 알 수가 있는 거겠죠. 한번 타로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 전쟁이 얼마나 갈 것인가, 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하다 말 것이냐, 용두삼이고 돼서 빨리 정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점점 뭐 커져서 뭐 전 세계 대전이 지금 중동 전쟁으로 결국 발발할 것이냐 보겠습니다. 퀸 오브 완지가 나오는데요. 무슨 소리지? 하다 만다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하나만 보면 그렇죠? 왕이 뭔가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걸 세 개를 다 뽑아야 되나? 이런 데는 이제 좀, 세 개를 다 뽑아야 될지,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려야 될지,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시작을 했고, 지금 막 난리가 났고,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오겠지, 세 번째로. 축으로 될 것인지, 확산될 것인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완전히 그러니까 좋게 시작했다가 완전히 지금 중동 전제까지 이제 다 가서 갈 때까지 다 간다 이 얘기예요. 지금. 갈 때까지 다 갈 것이다.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한국은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네? 무사할 수 있을까? 한국은 세계 대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을 보겠습니다. 한국의 상황. 한국은 무사할 것인가? 한국은 무사할 것인가? 이거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안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뭐가 안 좋게 나왔어, 지금. 한국도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네. 아무래도 세계 전쟁이 나는데 한국이 좋을 리가 없겠죠. 이거 뭔 소리지? 그래도 아주 나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바보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만 보면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막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그냥 방랑자야, 그냥 유유자. 위험하긴 하지. 막 물결치고 이렇게 있는 데서 위험하긴 하지. 위험하긴 하고 있는데 제외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중간에는 어쨌든 뭐 경제적 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는 있을 것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이란이 붙으면,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이 붙으면 누가 승리할 것인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 보면 이거 기 빠지는데 이게 타로 한번 딱 하면요 기분이 쫙 빠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개를 볼 수가 없어. 이스라엘이 하나만 보겠습니다. 딱 이스라엘은 승리를 할 것이냐. 이게 뭐지? 카드 애매가 나오는데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거 뭐가 잘못 나왔네. 승리라는 얘기인지 아니라는 얘기인지. 이스라엘 한 장 더 뽑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할까 말까. 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얘도. 그런데 거꾸로 나오긴 했지만 이게 나왔어요. 이게 뭘까요? 망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이 개입을 한다 이런 거를 의미를 할까요? 미국이 지금 이 왕가를 보면은 이게 미국을 배후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미국이 이제 금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동전을 가지고 있다는 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할 것이냐. 이렇게 돼서 쫄딱 망한다. 그러면 이란은 승리를 한다는 얘기네. 이란이 과연 승리를 할 것이냐. 승리를 할 것이냐. 이걸 보면은 이제 어쨌든 나쁘지 않아요. 이걸로 보면은. 근데 이스라엘도 3번 뽑았으니까 이것도 한 3번 뽑아보겠습니다. 매지션이 나왔습니다. 자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좀 쫄렸는데 소년이잖아요. 근데 점점 대담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냐? 좋은 카드죠. 거꾸로 나오긴 했지만 평화. 이겼으니까 평화겠지. 이거를 뭐 두 나라가 화해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까 나온 카드하고는 이스라엘 쏙딱 망했는데 둘이 화해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그냥 승리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란이 승리를 하고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이 개입을 하겠죠 아마. 예. 이스라엘 혼자서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이죠? 미국은 이제 지금 중재자의 위치에 있는 거죠. 두 나라 간에 야 너네들 그러지 마. 중재자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중재자네 이게. 똑같은 카드가 중재하다가 이것도 지금 갈팡질팡 아직까지도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은 어떻게 되겠냐. 미국은 이게 뭐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가? 돈을 야 너네 좀 써 이렇게 돈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인가? 어쨌든 미국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은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을 했겠지만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해서 미국도 같이 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